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라이더, 미니 글라이더를 또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작할 글라이더는 일반적인 형태의 글라이더하고는 조금 다른 원형 날개를 가진 글라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작 방법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레이저 커팅을 해 두었습니다. 날개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형 모양의 글라이더. 네, 그래서 이름을 UFO라 줬습니다. UFO. 일반적인 비행기는 이렇게 주익이 있고 이렇게 미익이 있고, 네, 동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에 수직미익, 버티컬 핀이 있고. 그런데 이걸 날개라고 보게 되면, 날개라는 곳에서는 양력이 발생돼서 기체가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 끝에서 유도 항력이 많이 생깁니다. 유도 항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비행기가 앞으로 상승을 하죠. 양력이 생기면서 상승을 하면서 생기는 이 끝단에서 생기는 터뷸런스 기류들, 와류들, 이런 것들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 비행기 날개 형상 중에서 이 원형으로 생긴 날개들은 유도 항력이 상당히 적다라고 합니다. 적겠죠? 기류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RC 비행기도 있고, 뭐 창의 장작 글라이더도 있기는 한데, 한번 실내 미니 글라이더로 이렇게 상반각을 줘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잘 제작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본드가 묻지 않게 사용해야 돼서 이렇게 주방용 랩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주방용 랩을 깔면 이렇게 본드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달라붙지 않고 추후에 떼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뭐 왁스 페이퍼도 사용을 하고 또 그 위에 이외에 뭐 다른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써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 주방용 호일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지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주익의 상반각을 넣기 위한 20도 지그입니다. 이렇게 상반각이 생기겠죠? 자, 네, 이렇게 생기겠죠? 네. 앞쪽 부분에 스파 날개와 뒤쪽 부분에 스파 날개입니다. 사이가 위에는 이렇게 각이 지기 때문에 붙겠지만 밑에는 뜨겠죠. 그래서 이 면을 살짝 가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도만큼 면을 갈아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발사 2mm인데 요즘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발사들이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뭐 공장용으로 판매하는 발사이긴 한데, 모형 비행기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무거운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날아주기를 바라며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뒤집어졌네요. 이런 작은 기체들이 제작하기가 간단하고, 그래서 뭐 조종도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좀 크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작은 비행기들이 기초항공의 일환으로서 기본적인 항공 역학이나 비행기가 생긴 구조, 또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다 접목시켜 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조종하는 RC 라디오 컨트롤러 비행기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기초항공에 일하는 이런 작은 인도 기체들 같은 경우, 인도 기체가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외부에서 이거 지금 슈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앞쪽에 노즈콘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기체가 약해서 슈팅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슈팅하고 날아가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파손이 될까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방각을 양쪽에 20도 정도 두었습니다. 날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귤 모양으로, 귤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생기죠, 세로로 자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 봤는데 특이하죠? 특이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20도로 확인을 하고, 당연히 맞겠죠?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맞겠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야 합니다. 이게 참 질문 중에서 상방각이 양쪽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양쪽의 상방각의 각도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한쪽이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날아갈 때랑 이렇게 기울여서 날아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러한 현상이 생겨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선회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양쪽의 상방각은 항상 같은 각도로 제작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발사가 무겁네요. 왜 이렇게 무겁죠? 안타까운 점입니다. 무거워도 제작은 계속됩니다. 벌써 주익을 다 만들었네요. 주익과 미익을 다 만든 거죠. 이 친구는 수평미익이 없죠. 수평미익이 없기 때문에 주익과 미익을 다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즈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본적인 엘리베이터는 조종면이 있어 줘야지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 부분을 또 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동체를 미리 잘라 두었는데 35cm 정도 됩니다. 35cm 정도 되고요. 뒤쪽에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저분하네요. 뒤쪽을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제작을 해본 기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한 기체를 이러한 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잘 날 수 있을까라는 항상 고민에 기체를 제작합니다. 잘 날겠죠? 물론 제작을 했던 기체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다시 호일면으로 와서 뒤쪽에 수직 미익을, 항상 얼라이먼트 주익과 미익과 수직 미익은 항상 수평과 수직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이쪽이 무거우면 나중에 무게중심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덩치가 너무 무거운데요. 느낌이 확 옵니다. 파츠가 어디 갔군요. 파츠를 찾아오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파츠는 무엇이냐면은 주익에 상반각을 주기 위해서, 붙임각이죠, 상반각이 아니라 주익에 붙임각을 주기 위해서 1도 정도를 지금 올려둔 상태라 지지대 포스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지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한쪽이죠. 네, 테이프가 졌죠. 한쪽이 더 높죠. 이 작고 가벼운 비행기가 날리기가 더 까다로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 가벼워가지고, 또 에어포일 자체를 캠버형, 글라이더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양육 계수가 높아가지고 살짝 던져야 되는데, 조금만 힘을 주고 던지게 돼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피칭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잘 착각하셔가지고 뒤에가 무거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체는 워낙 가볍고 상대적으로 손으로 미는 힘이 기체의 무게에 비해서 중량 대비 좀 많기 때문에 기체가 이렇게 피칭을 하게 되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항상 작은 비행기들은 힘을 많이 주지 않고 가벼운 비행기들은 살짝 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런칭을 하셔야 됩니다. 커버링을 지금 종이로 하려고 하는데 종이로 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살짝 가접합을 하고 수평과 수직을 확인을 하고, 테일 쪽도 펀딩을 하고 수평과 수직을 확인을 하고, 잘 맞았군요. 아래쪽을 펀딩해 주시면 됩니다. 무게 중심이 날개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 글라이더 같은 경우 선수용 글라이더는 55%까지 잡는데, 보통 무동력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30%에서 50% 사이가 적당한 것 같은데, 역시나 뒤에가 무거우시죠. 이 무게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즈콘을 달긴 다는데 노즈콘이 발살해서 가벼울 것 같죠. 앞에다가 추후에 와시아 등을 끼워가지고 무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계 시 노즈콘명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고무줄로 슈팅을 하기 위해서, 너무 세지 않은 정도의, 강하지 않은 정도의 슈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항공합판으로 앞부분을 보강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는 지금은 본드로 접착제가 스며들게 해서 일정 강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UFO로 만들었는데 좀 자라같이 생겼네요. 자라. 하지만 저의 생각은 UFO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노즈콘이 살짝 한쪽으로 비틀어진 거를 안드로메다 예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비행기 우주선 같이 생겼네요. 이쪽에 레이저 커팅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자,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날개가 너무 무겁네요. 이 날개 때문에 큰일 났네요. 잘 날지 모르겠네요. 허호, 이런 생각보다
무게중심이 네, 앞에가 살짝 무겁게 잡히네요. 본드를 조금 저거에서 묻혀서 그런가요? 무게가 좀 늘어나긴 했네요. 다행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제 비행을 해보고 또 뒤쪽에 종이를 붙여야 되니까 종이를 붙이다 보면 뒤쪽에 무게가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종이를 붙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앞쪽이 살짝 올라가 있죠. 붙임각이 1도 정도 지금 설계상에 들어가 있어요. 자, 종이를 붙이겠습니다. 자, 이번엔 녹색과 아이보리색 두 가지를 사용해서 네, 주위에 종이를 붙이려고 하는데 바보짓을 했네요. 미리 잘라두었어야 하는 건데, 일단은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 이게 있었네요. 네, 꾸준하게는 양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스틱형 풀을 사용하겠습니다. 날려보고 안 나르면 여기까지 다 가운데 부분도 다 종이를 붙여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비행기는 비행기 같이 생겨야지 좋아하는데, 이렇게 뭔가가 좀 특이하게 생긴 비행기들은 사실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보이질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도전입니다. 나중에 다 커버링을 하고 나면 이쁘겠는데요.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고민은 역시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였군요. 생각할 시간에 만들어라. 생각하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유도 항력이 적은 날개의 비행기, 정말로 유도 항력이 적을지 아니면 이론상의 데이터인지, 사실 작은 비행기 가지고 그러한 항공력학을 뭐 따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아무래도 비행기를 만든다는 것들이나 이런 설계한다는 자체가 그 머릿속에서 내가 원하고 만들 거를 3D로 어느 정도 이렇게 형상화를 시키고 그리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네. 자, 양쪽을 다 주세요. 나중에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러더의 수직 및 버티컬 핀에 이 종이를 붙이는 것에 따라서 비행기가 이 약간의 차이로도 한쪽으로 러더 현상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러더라고 말씀드린 건 잘못된 거고, 이 수직 미익의 조종면이 러더죠. 수직 미익을 러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이 종이를 붙이는 것에 따라서도 그 조종면의 효과가 생깁니다.
네, 푸르른 녹색의 커버링 부분은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어제래나 며칠 전에도 휠펜치 도색할 때도 핑크색인데 핑크색이 연한 핑크로 나오더니 오늘도 이게 녹색인데 녹색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색이죠? 청록색인가요? 네, 그렇게 나오네요. 렌즈가 좋은 렌즈를 알고 있는데 네, 주입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음성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항상 종이에는 플라이스판 종이에는 결이 있습니다. 안 찢어지죠? 이렇게 찢으면 더 안 찢어지죠. 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생각은 종이를 아래 위로 다 붙일까 했는데 이 발사가 무거워서 발사가 무거운 게 아니죠. 무거운 발사라서 아래쪽을 지금 붙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무게만 더 늘어날 것 같고. 국내에도 뭐 제작을 이렇게 RC 비행기나 이런 기체들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좀 요즘은 ARF라 해가지고 기체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자재만 넣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나 많은 유저분들이 그래도 시간 나실 때는 1년에 한 대든 두 대든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시고 제작한 비행기를 날려서 보는 것도 상당한 그 만족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없어서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너무 편한 게 많아서 제작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발사나 이런 비행기 제작 소재들이 좀 대중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을 제가 귤을 생각하면서 설계했다 그랬는데 노란색으로 붙일 걸 그랬는데요. 노란색으로 붙였으면 정말로 귤인데 오렌지 귤. 귤이 먹고 싶네요. 항상 이렇게 무동력 글라이더를 만들다가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여기다 동력을 달아보면 어떨까, 장착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칼날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칼날은 보통 일반 칼날이 몇 도죠? 60도인가요? 60도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칼날은 30도입니다. 30도. 네, 칼날을 30도로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작업할 때 어느 부분을 딱 마감을 짓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 그 앞쪽이 많이 뾰족해서 깔끔하게 삽입이 되거나 재단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대부분 30도 칼날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국내에서도 30도 칼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아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날도 국내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이 칼날로 이런 발사를 자르는 것보다 스티로폼을 자르는 게 칼날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예전에 그걸 모르고 칼날이 한참 EPP 비행기를 만들 때 칼날이 잘못됐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스티로폼을 자를 때의
그 스티로폼을 자를 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물고서 이렇게 늘어질 때 커팅이 되겠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게. 그때 여기서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압착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자를 때 칼날이 더 빨리 손상이 된다. 네.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작업이 수월하네요. 이거 전에 올렸던 휠팬츠 도색하는 작업에서는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계속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를 한 건지 도료가 잘못된 건지 아주 힘든 제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큰 비행기 하나 칠하는 거에 비하면 휠팬츠 칠하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닌데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촬영해둔 게 너무 아까워서 실패작을 올렸죠. 네, 끝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기체들, 작은 기체들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제가 다 설계를 직접 하는 거라서 도면이 필요하시면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도면을 올려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시겠죠. 물론 다 아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날까요? 보십시오. 아까 우기중심이 바뀌었죠. 뒤에 종이가 붙음으로 인해서 살짝 뒤로 간다.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제작은 다 되었고요. 생각보다 이쁜데요? 잘 제작된 듯합니다. 날리러 가겠습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밖에서 못 날리고. 감사합니다. 유리였습니다.